우리의 통. 통합한 의미의 통. 야. 통이 광주를 갔죠. 야, 나는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 나름의 어떤 그 감동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뭐 재미삼아 간 게 아니라 타운홀 미팅을 갔어요. 광주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우리 지인들, 뭐 친척들, 어머니까지 포함해 이런 거요. 나는 그 이재명이가 그냥 김대중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리틀 김대중 이런 김대중.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 놀러 간 게 아니라 광주 현안을 해결하러 가고 보고 나 깜짝 놀라.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야. 근데 광주 최대 현안을 우리가 강기정 시장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현안을 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쨌든 간에 가장 현안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었고요. 지금 행사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런 거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통령 입에서 계속 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주에 대해서는 호남은 민주주의의 본산이다. 빛의 혁명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번 내란 일어났을 때 광주 시민들이 제일 분노했잖아요. 가장 최근 내란이 광주였기 때문에 그 후로 40몇 년 만에 내란 일어나고 광주 시민들이 역대급 투표율로 윤석열을 응징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전 사람들이 젠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이 단어가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젠프. 프레지던트 젠.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광주 방문한 거 보면은 얼마 전에 왜 해수부 부산 이전하고 관련돼서 지금 막 그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호남 분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도닥거리고 맞습니다. 우리 당신들도 챙기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되게 나노 스타일로 되게 아주 섬세하게 행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경상도 쪽도 챙기고 호남 쪽도 챙기는 그 누구도 뭔가 이렇게 소외되거나 아쉬운 마음이 없도록 아주 면밀하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번에 AI 때문에 울산 갔잖아요. 그 며칠 전에. 근데 광주는 저 문제가 제일 현안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에 송정리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이 되면서 광산구거든요. 그 송정리라고 했던 곳에 KTX가 멈추는 송정역이 있어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광주공항, 광주군공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민간공항은 이미 무안으로 갔어. 바닷가로. 근데 군공항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광주는 그 자리를 비우고 분당에 가면 대규모 단지 있잖아요. ICT 관련한 거. 그거 만들 생각인데 군공항이 이전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광주가 호남의 거점 도시잖아요. 광주가 발전하면 전남에도 좋은 일이야. 그렇죠. 근데 광주시장하고 전남지사하고의 문제에 있어갖고 약간 좀 오늘도 강기정 시장하고 김영록 지사가 같이 와서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거요. 무안 주민들도 싫을 거 아니에요. 공항이 막 들어 소음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보상을 해주고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강기정 시장 인터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윤석열 때까지는 윤석열이 가서 사진만 찍고 그냥 가버리고 거기서 아무 해결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대통령실에 TF 만든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전남에 줄 건 주고 또 광주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뭐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전남의 일부 양해를 구하고 거기다가 광주도 있잖아요. 지금 광주의 현 주력 사업이 뭐냐면 예전에 문화 예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광주가 지금 AI 첫 번째 도시예요. AI 첫 번째 도시라고. 센터가 광주에 있어요. AI 만들려고 할 테니까 이재명 정부랑 결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주 군공항, 광주 민간공항 그 자리에 그런 대규모 단지가 공항이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한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광주를 발전시키겠다 하면 그게 전남 발전, 전북 발전까지 도움이 되거든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이거 내가 해결할게. 왜냐면 중앙정부에서 쉽게 편하면 심판을 잘 봐줘야 돼.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가르마 타줘야지. 야, 이거 가져가고, 이거 대신에 뭐 줄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거를 광주 가서 환영식을 한 게 아니라 내려가자마자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으로 그거를 일을 하는 거 보고 난 깜짝 놀란 게
멋있다. 이 양반 진짜 일하는 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재밌구나 이 사람은. 근데 뭉클했다고. 과거에 다 챙겨 이렇게. 과거에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하고 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또 택한 건데 오늘 이 타운홀 미팅을 하러 입장을 할 때 또 밖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무한 관련해서 소리치고 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오늘 타운 미팅 딱 시작할 때 방금 밖에서 소리치던 분들 들어오라고 하시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내부에는 보안 검색 다 하고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은 그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해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전에 경기도지사 때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지. 그 즉석에서 바로 민원 들어주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주는 거. 이걸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재밌어 하면은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 이재명 당선되면 전 국민이 행복하고. 윤석열 당선되면 국민이 힘들다. 뭐 그런 거였잖아요. 본인만 힘들고.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뭐가 어디가 진짜로 가려운지를 긁어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라니까요. 님비 핀피로 해서 공항이 전체로 쉽게 표현하면 뭐 이제 바닷가에 조용한 마을에 공항 들어오면 시끄럽겠죠.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번에 왜 사고 났던 곳이 무안공항이 거기예요. 무한공원이. 거기 공공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는 가져가는 건 다 가져갔어야 되는 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일정이 2개예요. 저는 어제부터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민영배 의원이 못 나오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광주 들렀다가 설옥도로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설옥도는 저번에 그 우리 복숭아 의원이 김혜경 백승아 의원이 이야기해줬던 건데 여사와 그때 함께. 김혜경 여사가 갔었습니다. 설옥도를. 그 고흥 앞바다에 설옥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한센병.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그렇죠. 했던. 거기 한번 가서 대통령 모시고 한번 오겠다라고 한 약속을 바로 지킨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설옥도에 호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저거 유경수 여사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장소 저 섬 자체가요.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역대로 설옥도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온 해이긴 한데 역대로 좀 제일 높은 지역이다. 여기 가서 약속 지키는 거죠. 그 대통령 중에 지금 유일하게 했다고 최초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대통령 되시고 나서 기동성이 좋아서 그런지 방금 광주에 있었는데 방금 또 소록도 가서 사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동선 짜는 비서관 분들은 진짜 칭찬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두 분이 뭘 잘 모르시네. 대통령 2명입니다. 전 내부는 그럴 줄 알았어. 한 분이 그래, 한 할 수 명이 있는 일이 이럴 수 아니에요, 사실. 있는. 명부인도 두 분이시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근데 맞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 운영하시는 거 보면 야 정말 공무원들 일 시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런 스피드 부분에서는 정말 완전히 거의 120%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수부 부산 이전하는 것도 해수부에서 2029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청사 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라고 얼마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시원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청사는 2인됐어. 그거 만들어줄 시간 아직은 촉박해. 임대서가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그랬잖아. 뭐 저쪽 부류가 다 그렇긴 하지만 뭐 공약이라는 게 뭐 지켜야 됩니까? 근데 본인이 공약으로 한 뽑는 거 아니라고 약속을 했죠. 치루하게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바로 시각 실행하잖아요. 나 그쪽 궁금한 문제는 이제 우리 고향 입장에서도 굉장히 현안 이거 논란거리기도 하고 안 풀리니까 진척이 안 되니까 답답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정희 때 사실은 뭐 정치 역사로 보면 박정희 때 김대중 후보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지역 감정을 조작한 게 박정희잖아요. 그러면서 3당 합당 때 그러니까 5.18 지나고 3당 합당 때 결정적으로 호남이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공업단지, 산업단지는 다 경산덕 쪽에 몰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18 때 그 상처 그것이 허울 좋게도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야. 그렇다 보니까 뭐 중앙에서 안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림이나 그리고 붓글씨나 쓰다 보니까 예양도 된 거예요. 자기 치유죠. 어. 예. 근데 그런데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같은 거 대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름만 붙여줬던 민주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첨단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절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통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전 좀 하자 이렇게. 가려운 곳 진짜 잘 긁어주시는 것 같고 명예만 주고 실익이 없으면 사실은 계속 마음은 허하잖아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예. 그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리틀 DJ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있잖아요. 막 언론들이 또 뭐 역대 무슨 어떤 대통령이 제일 인기가 좋냐. 아직까지 노무현 대통령 맞는데 계속 박정희 뭐 공과 이야기하잖아요. 산업화 발전시켰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선진국을 만드는데 김대중 대통령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IMF를 극복하는 과정 이거 지나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 찾기 힘들었는데 뭐 다 공간이 있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초고속 그 인터넷을 네. 전파시켰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될 앞으로 신사업으로 되는 AI를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만들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뭘 잘 몰라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으니 양해 바란다. 공부도 열심히 하라. 전하. 공부도 열심히 하라.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만극하옵니다. 덜덜덜덜. 나 어제 빵 터져가지고 진짜 매기는 건가 이게? 죽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내란 의원들은 뭘 알고 있겠습니까? 일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참. 앉아만 있는 거죠. 네. 예. 야 어쨌건 진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5년 끝나고 나면 위대한 적적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윤석열 검찰 등의 악마만 없었다 그러면 이재명 끝없이 진화할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고을 사또 일대 그 명석함은 있었지만 가벼웠던 것들이 경기도지사 지나면서 대통령 되고 나서까지 보면 금방금방 진화하는 사람은 발전이 빠른 거예요. 다 국민 피카츄인데요. 예.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2주 정도 지났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 가끔씩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으로서 정말 완전히 정말 1%의 부족함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대통령 수업을 오랜 시간 받았죠. 왜 왕자들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장수를 해버리면요. 저 영국의 왕처럼 되거든요. 장수를 해버리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거의 10년 가까이 대통령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타고난 영민함, 거기다가 수업까지 받으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검찰총장 하던 놈이 대통령에 당첨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행정 경험해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란 의원 중에? 행정도 경험했지. 당대표 하면서 정치도 경험했지. 내란 진압했지.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나는 이재명을 안 찍더라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그 행정력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대통령 조건이 그런 왕자 수업이라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죽거나.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국민 사수함이라는 걸 한다. 저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예요. 국민 사수함 운영 시작. 이거 이름 저도 응모했는데. 그래요? 그 응모한 걸 지금 국민 사서함이 된 건가요? 요거 아니, 아니지. 소통하는 건 또 이거 아니에요? 소통 플랫폼은 지금 예. 아직 접수하고 있는 거고 국민 사서함이 따로 생긴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런 게 있어. 물론 정말 저번에 한번 장차관 국민 추천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몇만 명이 하잖아요. 다 받아주지 못하죠. 그런데 소통의 왕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 중에 중간중간에 탈이 나는 적도 있었지만 SNS 가장 먼저 한 사람이고 벌써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는 150만이 넘었을걸요. 전 세계 1위야.
그렇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웬만한 시간 나면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새날이 나를 열심히 빨고 있군. 자세를 바르게 팬이 하고. 뭐예요? 아니 문자가는 유튜브 감성으로 하는 얘기야. 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알고 계신데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이 대통령은 알고 계신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논란이 송미령 장관 유임 어제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임 반대 의견을 직접 들어봐라. 아, 진짜. 이건 엄청난 형벌입니다, 이거.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제가 어저께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임기가. 근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약간 악플을 다셨어요. 제가 댓글은 거의 볼 시간이 없습니다만 가끔씩 이제 관리 차원에서 딱 눈에 띄면 이런 거요. 제가 어제 하려고 했던 방송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팀을 합쳤잖아요.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송미령 유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남태령 그런데 올라왔던 농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송미령이가 양곡관리법을 뭐 막농법, 농망법 이렇게 불렀잖아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잖아. 그럼 우리 같은 방송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화를 내야 됩니까? 이해하시기 바란다.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적임자가 나타나면 송미령은 금방 끝날 수밖에 없는 일정 이벤트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악플을 달아요. 아니, 근데 송미령이 일을 잘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 국무회의 때도 4시간, 5시간 할 때 물어보면 즉각 대답하는 장관이 몇 안 되는데 그게 그때 송미령이 눈에 보였는데 네. 얘를 좀 잘 쓰면 그러니까 칼잡이가 누구에 따라서 이제 칼이 달라지는 것처럼 잘 쓰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네가 쌓은 건 네가 좀 치우고 나가라. 좀 이런 그렇죠.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예, 1997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짬이라는 게 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또 97년부터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죠. 잘 통해서 어떻게 쓰면 이 사람이 잘 활용될지 아시고 했을지 모른다. 네. 지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지. 야 이게 유임이 말이 됩니까라고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영 방송 입장에서는. 근데 소위 말하는 법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런 네. 데서는 반대 목소리가 일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살살 달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역할이라는 말씀드리고 송미령이요. 검찰 진술에서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예요. 머리스 위에서 계엄 국무회의를 동원했다. 그 당시에 검찰에 분류가 샜다는 말이에요. 무력감 분노를 느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장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뭐 저 오상호 정무수석이 이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 농해수위도 면담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거든요. 그 논란이 많으면 우리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권 초반에 막 신나서 가야 되는데 막 논란하면 근데 이걸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네. 윽박 지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송미령이 머리가 좋다면 전농 앞에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네, 예. 방향을 전환하는 그 계기를 맞아요.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입장이 나왔잖아요. 행복법으로 만들겠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쪽 전환하겠다. 네. 내가 송미령이라면요, 저는 유임시킨다고 할 때 사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긴 한데 뭔가 잘 이용해 볼 만한 뭔가 그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쉽게 표현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거든요. 그에게 우리 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요 시간인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세상 일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장점만 보겠다. 이러는 거죠. 새날은 뭐 이재명 대통령 빨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권 초반에 이재명의 시간에 이재명을 흔들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또 다른 면을 보고 있을 텐데 송미령에 대해서. 그리고 어저께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난 저기에 저 양반 진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20년을 거슬러 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똑같은 장관을 맡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대선 주자 키우려고. 근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또 우리가 또 방송이 있잖아요. 남북관계.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거 저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젠 통일부란 명칭이 사라질 거예요. 남북 평화부. 그러니까 우리 통일을 하고 싶은 생각 당장은 없어. 남북관계의 평화를 유지하자 쪽으로 명칭 자체가 아예 바뀔 거예요. 긍정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통일에 대해서는 여가부랑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은 사실상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성평등 가족부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맞습니다. 현실에 맞게 통일부 생긴 지가 언제예요. 약간 시대에 약간 맞진 않는데 지금 한반도 평화부로 불린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네요. 그것도 이름도 굉장히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동영 의원님이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는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 말씀. 이렇게 마차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였지. 네. 지난번에 고기 먹을 때도 밑줄, 네, 밑줄. 네. 이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어저께 나간 방송에 정동영 의원이 12년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경기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영상이 지금도 약간 소름 끼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김민석 의원만큼이나 정동영 의원에 대한 온갖 나쁜 이미지가 그간에 많이 더 씌워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뵙게 된다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사주를 일단 보내. 개인 텔러. 자, 어쨌건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잘 하실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개성공단 재개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이게 그러니까 남북 평화부 이렇게 이제 줄여서 평화부 정도로 바뀌고 그래 휴전선에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대통령 임기 안에 휴전선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남북 왕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육로라도. 우리가 예. 북한을 가려면 판문점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비행기 타고 중국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휴전선에 남북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한 두세 개는 있고 그리고 신고만 하면 판문점 통해서 왔다 갈 줄 알 수 있고 북한은요 여러분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은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북한은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자극을 해도 전쟁을 못했던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요. 쉽게 표현하면 망했다고. 핵 개발한다고 더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군이 없어도 한국과 북한이 싸움하면 핵 빼고 나면 한국이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경제력 차이 때문에. 북한 전체 1년 GDP가 한국 국방비보다 훨씬 작습니다. 서글퍼요 그런 부분. 전쟁을 길게 하면 할수록 북한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담을 쌓아놓고 니들이라고 안 볼 거야 하잖아요. 근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오면 일단 한국한테 이익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윤석열 뒤지새끼가 탄핵됐다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것도 믿지만 무엇보다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명칭이 바뀔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이 굉장히 아마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한국에서는 통일부가요 일종의 제2 외교부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그리고 또 개성공단은 정동영 장관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개성공단 자체가. 그렇죠.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러다가 한북미 이렇게 세남자 정상회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이번에 이란 폭격한 것도 북한 보란 듯이 좀. 그러니까 계속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에 붙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걸 떠나서 김정은도 아주 생각이 없는 아이는 아니라서 미안해요 위원장님. 제가 나이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말 좀 내립니다만.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어쨌건 간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정은이랑.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그런 건 있었잖아. 확성기 우리가 중지하니까 북한이 바로 중지해줬잖아요. 귀신 소리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마 그 북한에 보내는 풍선도 이제 거의 못 보낼 가능성이 높죠. 막 몰래는 보내는데 몰래 보낸다 들키고 막 그래가지고. 작살낸다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 친척은 친척인 것 같은데 명절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정도로 조용히 살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남북 통일 안 돼도 됩니다. 대신에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휴전선 걷어내고 뭐 한국 사람들이 야 유럽 좀 가자. 비행기 안 타고도 가자. 기차 타고도 한번 가자. 중국도 그렇게 하면 가자. 우리 있잖아요. 철길을 연결하면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섬나라잖아 아직까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건 일본이고요. 한국과 요 북한이 힘을 합치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일본이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재명 정부 때는 실용주의적으로 무조건 통일 외치지 않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네.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그 사이 많이 쌓였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꼭 슈퍼챗 안 하셔도 돼요. 광고나 좀 봐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내주셨으니까 FA 드리겠습니다. 슈퍼챗 보낸다고 화내는 진행자분은 처음이에요. 박상영님 고맙습니다. 민심픽님 역대 리더십 뛰어난 인물 이도 이순신 이산 이재명. 이가들이 맞네. 오. 진짜 그러네. 자, 김병철님 출첵 오늘 또 똥 묻은 똥파리 먼지 묻은 사람 청문회 하는 것 보다 봤습니다. 볼수록 인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명하고 황운하 의원님도 잘하시고 민석이 형은 젠틀하고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윤정, 강비정, 최범 연락 귀엽고 이쁘다.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 자, 감사합니다. 제이님, 마차 스승님 이번 주 그랜드 슬램 기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재판까지 받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차님 현충원 난장 추진위원장을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새날의 잔다레크 마차님 화이팅하겠습니다. 투쟁. 현충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 받으러 다니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자, 여력 없는 연세 삽입마님, 슈퍼잽 삽입2. 이야. 감사합니다. 제이님, 이윤정 경제 전문가님 이제 완전 프로 방송이십니다. 주식 업종 하나만 나중에 살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너무 편안하고 밝은 미소는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목소리가 아나운서보다 성우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2의 대롱이 오빠님, 최범 하트, 최고의 똑똑한,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 최범, 봄이 닮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족 좀 그만 풀어. 아 진짜 이거 추적해야 돼요. 오늘 왜 이러는 거죠? 네. 자, 흑수저님 이번 정권에서 부산에서 북한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철길이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안 해. 정권 유지하려고. 북한과 적대적이면서 북한과 전쟁에 한 명분으로 계엄 내려가지고 영원히 집권하려고 했던 그 개새끼. 누구라고 말을 안 했다 진짜 다 아니까.